안녕하십니까. 26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설해드리는 세법에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65번부터 봅시다. 65번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 표준 적용되는 표준 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취득세의 표준 세율에 관한 문제네요. 여기에서 옳은 것 찾겠죠. 이제 자료 봅시다. 기억에서 상속 농지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23으로서 맞고요. 그리고 니은에서 분할 취득에 대한 세율 1000분의 23 맞고요. 원시 취득에 대한 이유로서 세율은 1000분의 28. 그리고 니을에서 비영리 사업자가 상속 외의 무상. 여기서 상속 외의 무상이라는 것은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 원인으로서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였다면 그때의 세율은 1000분의 28에 단위로서 다 맞네요. 다 맞는 내용으로서 5번이 답 되겠네요. 그 다음에 66번 갑시다. 등록면허세에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 자, 강의할 때 문장에 대한 키로서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키 단어가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고르겠어요.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거주자 아니면 양도인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지방세였다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로 갑니다. 이제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지방세인지는 아시죠? 지방세이니까 여기서 물건을 주어지겠죠. 그 주어진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이니까 자, 나온 것은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요? 부동산 나오고요. 지방세니까 소재지 가야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부동산 소재지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선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가죠.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그랬죠. 그럼 볼 때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된 것으로 보니까 신고하였음으로써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가산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죠. 2번 틀렸고요. 3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인데 1000분의 15가 아니라 1000분의 8로 해야겠죠. 그러면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갑시다. 부동산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벌써 선다 2번에서 이런 말 나왔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으면 신고하고 납부된 거로 본다 이 말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 4번에 대한 내용이 신고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는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는 것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이런 출제자는 참 우리나라 출제자죠. 고마운 출제자죠. 4번이 답으로서 맞네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들어왔으면 수도권 지역의 인구의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합니다. 이때 중과에 대한 내용은 표준세율의 300으로 하죠. 100분의 300, 3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틀렸죠.
5번 틀렸음으로써 이 문제의 답은 4번 되겠네요. 그 다음 67번 갑시다. 취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돼 있어요. 1번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맞죠? 그리고 연부취득 경우에 과세 표준은 자 여기에서 과세 표준 자 과세 표준 하면은요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래 지방세 기본법에서 과세 표준의 뜻이 나와요. 그 뜻에 대한 내용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데 그 정의적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맞춰보면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래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 뜻에 대한 내용을 외울 필요 없이 간결하게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가액이다. 이렇게 하세요. 과세하는 가액. 그러면은 각기 세금마다 맞춰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어떤 때에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예요. 취득하는 때 과세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과세하는 가액으로서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에요. 또 취득하는 때란 말은 취득 시기란 말과 같은 말이고요. 또 취득 당시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연부취득일 때를 봅시다. 연부취득일 때에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요. 연부취득일 때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연 단위로 돈 준 날이에요.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취득 시기의 가액이니까 연부금 지급일 시점에 금액 되겠죠. 그럼 매 해마다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연부 금액일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연부를 시작하는 경우에 과세 표준은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매년마다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얘기는 맞는 문장이죠. 그리고 뒤에서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하면 간단히 말하면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을 포함한다. 맞죠? 그리고 2번 갑시다. 건축, 가로에서 신축, 재축, 재외. 그러면 이 가로에서 신축, 재축, 재외했으니까 이 건축은 뭘 말할까요? 중축을 말했겠죠? 중축. 중축에 대한 내용인데 중축은 가액은 증가되죠. 그리고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이유로서 증축은 증가분만큼을 취득으로 본다 하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가한 가액이 과세하는 가액으로서 과세 표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때 건축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증가된 부분이 바로 과세 표준한 내용으로서 2번 내용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3번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여기까지 읽어볼 때 거기에서 포인트된 단어는 뭐였냐? 환매입니다. 환매. 환자는 다시 환자, 매자는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재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내 것하고 등기를 하겠죠. 그리고 취득세에서 재산의 증가에 대한 내용은 1000분의 20으로서 고정화시켰어요. 그 고정화된 세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은 고정화됐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기준 세율로 되고 또 중과하기 위해서도 고정화시키기 때문에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나오죠. 중과 기준 세율이 1000분의 20으로서 재산의 증가의 세율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환매란 말은 재산의 변화가 없음으로써 재산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 세율에서 재산 증가 없기 때문에 재산 증가적 세율은 중과 기준 세율을 뺀다 이내겠죠. 뺀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죠. 표준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을 합한 세율이다. 틀렸죠.
어떻게 될까요? 합한이 아니라 뺀 세율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거의 3번에 대한 내용이 틀렸고요. 그리고 4번 내용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장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나온 문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나온다면 이런 문장에 대해서는 맞게 나오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5번에서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의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가감, 더했다가 뺐다, 줄였다가 늘렸다. 탄력적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탄력세율을 물어본 거네요.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지방세에 대한 세금들은 탄력세를 다 두고 있고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므로 이 5번 내용 맞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67번에서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68번 갑시다. 지방세 기본법상 부가 징수, 불복이 하는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 무신고인 경우에 제척기간은 7년 갑니다. 그리고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5년 가는 거죠. 이제 볼 때 이 1번에 대한 이유로서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신고죠. 무신고로서 제척기간 7년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26회 때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해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수정했습니다. 왜 수정했냐면 올해 개정됐거든요. 올해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무신고인 경우에서 제척기간이 7년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수정해가지고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변형시켜서 이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 1번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무신고니까 7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지방세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되는데 이의 신청 거치지 않더라도 심판 청구에 대한 내용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에서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 부가 징수한다.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의 원칙은 신고 납부입니다. 신고 납부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틀렸겠죠. 그리고 4번에서 납세음자가 납부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적 성격의 벌칙금인 가상금이 붙습니다. 가상금에 대한 이유로서 체납조세 3%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산출세액의 20% 가산세로 나왔죠. 틀렸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의 가상금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지자체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체납, 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순서로 한다. 얘가 답 되겠죠. 답은 5번 됩니다. 69번 갑시다. 취득세, 납세 의무 설명으로서 옳은 것 되는데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한 재산,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자 여기에서 볼 때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관한 문제네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이유로서는 부동산 들어가죠.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재산, 준부동산에 대한 이유로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광어권, 어권, 그리고 콘도 회원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그리고 요트 회원권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볼 때 어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다? 아니겠죠. 어권을 포함한 이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럼으로써 1번 내용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게 대해서는
주체, 구조, 취득자, 외자가 여기서 주체, 구조, 취득자, 외자라는 말은 임차인을 말합니다. 빌려온 자죠. 빌려온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건물 본체 소유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 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내용을 볼 때에 설립 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장은 취득으로 본다 나왔어요. 어때요?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에서 취득이란 말은 재산의 증가를 말합니다. 그럼 재산의 증가를 말함으로써 이 문장에서 가액이 증가했죠. 증가하였으니까 뭔만큼 취득일까요? 증가분만큼 취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경우 여기에서 키 단어는요 부담부 증여네요. 부담부 증여인데 키 단어에 대한 내용이 부담부 증여. 자 여기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래는 끊어보지 않는다는데 끊어보는 게 낫습니다. 끊어보게 되면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끊어볼 때 여기서 부자가 지어줄 부자 물건에가 부담 채무에 관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서 물건으로 증여합니다. 물건으로 증여하다 이 내용으로서 볼 때에 먼저 유상거래를 보죠.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은 대가 받고 소유권 이전되는 것이 유상거래예요. 유상거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봅시다. 소유권 이전해주고 돈 받았다? 이것도 대가성 있는 거래죠. 그러면서 유상거래예요.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을 받다. 자기 물건을 소유권 넘겨주고 상대 물건을 받다. 받았으니까 대가성 있는 거래죠. 그러면서 여기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인데 이 내용은 뭐냐? 교환입니다. 교환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 또 다시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유상거래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볼 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서 토지 안에 있는 채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럼 빚을 갚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다? 양도다. 양도로서 유상거래하는 거죠. 유상거래. 그럼 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나머지는 증여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단어에 대한 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문장에서 이렇게 거기에 쭉 글자를 적어 있다가 그 적어진 내용에서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채무 이 말이 연결돼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막바로 끝말 가시면 돼요. 끝말에서는 뭘로? 유상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문장에서 쭉 가가지고 글자를 적어져 있다가 부담부 증여 나오는데 뒤에서 채무 이외 나머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뭐예요? 증여입니다. 그래서 끝말은 뭘로 가겠다? 증여다. 이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에 5번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고 채무액 나왔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끝말은 뭘까요? 유상거래로서 유상취득으로 봐야죠. 그런데 유상취득을 보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답은 2번 될 것이고요. 70번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세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속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특별시에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한 세금이에요. 특별시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속한 세금입니다. 그럼 특별시 끼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에 대한 이로서 특별시 끼어 있죠.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에 대한 내용과 구에 속한 세금이에요. 도와 구에 속한 세금이니까 등록면허세는 특별시가 끼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특별시세 아닌 것 찾아라겠으니까 답은 5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1번 갑시다.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옳은 것 되는데요. 먼저 양도의 뜻 보죠. 양도의 뜻. 양도의 뜻은 아까 문제 풀면서 일부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어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대가를 받고 그리고 사실상으로서 상대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양도입니다. 그러면 대가성 있는 거래에 대한 이로서 아까 볼 때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물건 받다. 교환이죠. 그리고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다. 뭘까요? 대물 변제죠. 이런 내용들이 양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 알면서 이제 문장을 가볼 때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신탁 해지된 경우는 증여입니다. 증여로서 이건 유상으로서 소유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유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유자료를 다 준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은 거예요. 유자료를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대해서 뭘로 줬어요? 토지로 따진 거죠.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양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답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거였으니까 2번 되겠죠. 그리고 3번에서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자,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공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 공유물의 재분할이죠. 재분할에 대한 내용도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온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가 재취득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서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 매매 원인 무효소 매매했던 원인이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됐음으로써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양도로 보지 않겠죠. 그럼 답은 거기에서 2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2번에서 2007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15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세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워놨죠. 매, 감, 환, 기 그랬죠.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 시가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은 매, 환, 감, 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틀렸죠. 매매사례가, 환산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 아니라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 기준시가, 순으로 가야죠. 답은 1번 되겠네요. 2번에서 양도와 취득 시에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가에 의해서 산정한다. 양도가액도 알 수 있고 또 취득가액도 실가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실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2번 맞고요.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란 말은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예요.
그래서 필요경비 안에는 취득가가 들어있고 자본적 지출도 들어있고 양도 비용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필요경비에는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이 3번에 대한 내용도 맞는 문장이죠. 4번 취득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3%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3%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거죠. 이 4번도 맞고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라는 내용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1번 될 것이고요. 73번에서 건물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틀린 것 되는데 먼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조건 봅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토지, 건물,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해당이 되고 보유 3년 이상에 적용이 되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가장 기본적 내용이죠. 이 내용을 볼 때에 1번 보시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은 토지 건물로서 요 건물에 대한 들어갔죠. 들어갔으나 투기를 배제하기 위해서 미등기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내용도 배제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등기 건물이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2번에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이죠. 그리고 보유 3년 됐죠. 그러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맞고요. 3번에서 1세대 1주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된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이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용이 될 거예요. 몇 년 갇혔을 때? 3년 갇혔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가로 가보니까 가로에서 2년 6개월이에요. 3년이 안 됐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적용된다 했으니까 3번 틀렸죠.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맞고요. 그리고 5번 보유 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 여기에서 보유 10년 이상 되었다면 건물인 경우에서는 양도 차익 곱하기 30%의 공제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볼 때 공제율은 30%다. 10년 이상이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73번에 대해서 답은 3번 될 것이고요. 74번 갑시다. 74번에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15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설명으로서 틀린 것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 관한 문제네요. 그 내용 알고 볼 때 1번에서 2015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예정신고를 물어본 거네요. 예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도일이 5월 15일이었잖아요. 속하는 달이니까 5월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5월 31일 되겠죠. 5월 31일부터 2월 내니까 7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한다라는 내용으로서 1번은 맞는 문장이고요.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가산되는데 이 문장, 2번 문장을 보니까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때는 예정신고했기 때문에 확정신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 가산되는데 가산세가 가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왔으니까 틀렸고요. 예정신고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하다. 분납도 가능하고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3번 내용 맞고요. 예정신고한 경우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예, 아니할 수. 그리고 5번에서 토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로서 예정신고 시 양도소득세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정신고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은 수용대합니다. 수용대하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일로서는 보상 채권하는 건데 신청에 대한 내용은 납부기한보다 앞으로 땡겨서 하죠. 땡겨서 10일 전까지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5번 내용도 맞고요. 75번 갑시다. 1세대 1트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을 7억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서 옳은 것 돼 있어요.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겸용주택인 경우에서는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이고요. 주거 외 부분이 크거나 같았다고 한다면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러므로써 주거 외 부분은 과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장 보니까요. 박스 안에서 건물은 80, 상가 120 이 되어 있죠. 보니까 상가 주거 외 부분이 크죠. 그러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럼 주거 외 부분은 과세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 물어본 것은 비과세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과세를 물어봤어요. 과세를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으로서 주거 외거금, 주거 외 부분인 상가에 대한 내용은 과세겠죠. 상가에 대한 이로서 건물 면적 120에 대한 내용은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리고 토지죠. 건물에 대한 부수 토지예요. 부는 본에 따라간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해볼까요? 여기에 단층 건물 그랬어요. 단층 건물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로서 주거 부분에 대한 내용은 80이었고요. 주거는 80이었었고 그 다음에 주거 외인 상가에 대한 내용은 120에 대한 내용으로서 총괄적 총에 대한 내용은 200 되겠죠. 총은 200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딸린 이게 딸린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은 800이었어요. 800이었다. 이랬을 때 자, 여기요. 주거 외가 크니까 여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세 되겠죠.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과세고. 그리고 부는 어디에 따라간다? 본에 따라가요. 그럼 과세되는 면적의 퍼센트를 한번 구해봅시다. 퍼센트를 구해본다면 총 면적이 200이죠. 200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가에 대한 내용이 120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대한 내용은 퍼센트에 대한으로서 60%가 나와요. 60%. 그럼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도 60%만큼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800에 대한 내용을 법에 주면은 68에 48, 480평미터의 토지에 대해서도 과세되겠죠. 그럼 건물에서 120, 토지에서 480 과세되는 내용으로서 답은 3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76번 갑시다.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돼 있죠. 아닌 겁니다. 먼저 1번 지상권 들어가죠. 전세권 들어가지고 골프 회원권에 대한 내용은 시설물을 회원 형태로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이로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은 등기된 것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기되지 않은 그랬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답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리고 5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76번에서 답은 4번 될 것이고요. 17번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틀린 것 돼 있죠. 1번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고발해서 산정한다. 맞고요. 그리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고발하는데 그때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70%입니다. 맞고요. 3번에서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내용 틀렸네요. 토지에 대한 내용도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맙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장부가액으로 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이 답 될 것이고요. 동일 재산, 둘 이상 세율이었으면 끝말은 높은 세율. 맞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이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마다 세액 산정에 대한 이유로서 5번에 대한 내용도 맞는 문장이고요. 78번. 그럼 77번에서 답은 3번 될 것이고 78번에서 재산세 부과 징수 설명으로 틀린 것 돼 있어요. 1번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 여기에서 100만 원 금액이 높네요. 이 내용은 10만 원 이하 있을 때 일괄 고지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서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여기도 맞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물건별로 세액 산정하여서 각기 고지한다라는 내용으로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로 발급해야 한다. 벌써 선다 2번 보세요. 선다 2번에서 각각 구분된 고지서에 돼 있죠. 각각 구분된 고지서에니까 각 물건마다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보유했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가 나간다라는 내용으로서 3번에 대한 내용도 2번에 대한 내용의 설명으로 맞는 문장이네요. 4번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서 징수한다. 재산세 부과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로서 맞고요. 5번에서 세액 금액이 2천 미만인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세액 금액이 조그만하다면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소액 징수 면제죠. 소액 징수 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에서 각 세액이 2천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서 5번 내용도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79번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요약 정리해 봅시다. 종합부동산세 먼저 단어 보죠. 단어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자표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다. 그리고 또 세자 부동산 앞에가 뭐예요? 종합.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에서 부동산 되는 내용으로서 누진세율 되는 것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에서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은
종부세와는 종합부동산세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 없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재산세에 대한 예로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나온 것은 토지도 부동산이고요.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이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내용도 부동산이에요. 이제 토지에 대한 예로서 재산세에서 과세하는 방법은 세 개로 과세하죠. 하나는 분리과세, 하나는 종합합산, 하나는 별도 합산. 이렇게 과세하죠. 이를 볼 때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니까 종부세는 관계가 없다 되겠죠. 종합합산, 합쳤죠. 합쳤으니까 뭐예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니까 관계 있죠. 관계 있고 종합합산되는 내용으로서는 합산해서 소유자별 합산해서 5억 초과하였다면 종부세 납세물을 부여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그다음에 또 별도 합산,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도 합친 거죠. 합친 거니까 누진세율,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자별 합산하여 80억을 초과하였다면 종부세 납세를 부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0.25%의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니까 건축물은 종부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문장에서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고 했어요. 한 통이니까 주택 플러스 토지에 대한 내용이 곧 주택이죠. 합쳤으니까 이건 뭘로?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하는 거죠.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자별 합산하여 6억이 초과하였다면 납세물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서는 소유자별로서 합산해서 9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알고 문장 가보죠. 아닌 거 고른 겁니다. 기억에서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서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에 대한 내용은 영업에 관련된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 금액이 100억이죠. 80억 초과됐으니까 종부세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국내에 부부 명의로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공시가액이 10억. 자, 볼 때 소유자별 합산 그랬죠. 부부 합산이 아니라 소유자별 합산이에요. 그럼 이제 부부니까 소유자별로 나눠본다면 5억씩이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금액이 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종부세 납세무가 없는 겁니다. 또 디귿에서 공장용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서 해운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해운제 골프장 토지에 대한 내용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은 종부세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 없는 것을 골라라겠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없는 것 답은 5번 되겠죠. 80번 2015년 재산세 기준이 현재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골라라 이 문제나요. 자, 기억에서 5월 31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에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한 매도인 5월 31일에서 소유권 넘어갔죠.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서는 매도인은 소유하지 않는 거죠. 문제상에서 6월 1일 시점에 대한 내용의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있다는 것을 보여줬네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5월 31일 시점에서 소유한 자인 매도인은 6월 1일쯤에서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줄까요? 매수인에게 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기억에 대한 내용은 6월 1일 시점에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공동 소유 토지의 지분권자, 소유자에게 과세하죠. 공동 소유 토지인 경우는 지분권자만큼이 소유자 되겠죠. 그래서 지분권자가 납세음자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니은에 대한 내용은 납세음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 유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산의 유탁자, 여기에서 신탁법에 따라 유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자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유탁자 있으니까 여기도 틀렸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고개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어떤 말 나온가요? 채비지 나오죠. 이 채비지 일대에 사실상 소유자는 누구나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채비지 아니면 보류지 이 말 나오면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물어본다면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키단어로 배웠었죠. 강의할 때 저는 키단어로서 강의합니다. 그 키단어에 대한으로서 채비지 나왔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 되는데 여기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 됐으니까 틀렸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때 아닌 자 하였으니까 기억, 디귿, 니을에 대한 내용으로서 아닌 자에 대한 내용 답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세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해설해 드렸고요. 이 26회 때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을 총평해 본다면 이 내용들은요 아주 기본적 내용의 문제로서 나왔어요. 작년 문제는 아주 기본적 내용의 문제로서 저희들이 강의할 때 키단어만 알고 있었으면 그 키단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해가 작년에 대한 26회 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제 27회 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준비하는 것도요 뭘로 준비하시면 되냐면 키단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충분하게 알고 그 키단어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하게 고득점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6회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